아마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귤 껍질이나 계란 껍질 또는 닭뼈와 같은 쓰레기들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하는지 또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던 예전에 비해 요즘은 많은 분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분리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리 배출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 동시에 분리 배출에 대한 기준 또한 점점 세분화이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종량제 봉투에 특정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들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상 속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들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무엇이 일반 쓰레기이고 무엇이 음식물 쓰레기인지에 대한 기준까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당장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이번 영상의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분리배출 단속에서의 예상치 못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걱정을 말끔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경제 매거진에 따르면 서울시 금천구에 사는 B씨는 라면 봉지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같이 넣어버렸다가 비닐로 분리배출을 안 했다는 이유로 지자체 청소행정과로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라면 봉지가 오염되었을 때 비닐류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러한 과태료 부과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오염된 라면 봉지 또한 잘 씻어서 비닐류로 분리 배출해야 됨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라면 봉지 같은 비닐류 외에도 일반 쓰레기 봉투에 플라스틱이나 캔과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섞어서 버린 경우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러한 혼합 배출 쓰레기에 대한 수거를 거부하고 주인이 직접 다시 가져가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류 또는 천 보자기로 일반 쓰레기를 담아버리는 경우에도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정이 아닌 회사나 사무실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무려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서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채우다 보면 공간이 부족하여 때때로 발로 눌러 담고 테이프로 고정하는 일도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작년부터는 이러한 과잉 투입 행위도 지자체에서 강하게 단속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많이 적발되는 것 중 하나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분류를 잘못하여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인데요. 더 팩트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시 서초구에서는 치킨을 다 먹고 난 뒤 남은 쓰레기들을 일반 쓰레기에 담아버렸는데 치킨뼈에 붙어있는 살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치킨뼈에 붙어있는 살점조차도 단속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구분을 더욱 정확히 하여 분리 배출을 해야 할 의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일반 쓰레기이고 무엇이 음식물 쓰레기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되거나 매입하여 폐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동물들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이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일반 쓰레기와 반드시 분리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는 기준은 쉽게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예로 사과와 복숭아 껍질 그리고 바나나와 귤 껍질 등은 부드럽고 동물의 사료로도 쓰일 수 있으니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각종 육류의 뼈와 계란 껍질 조개 소라 같은 어패류 껍데기 그리고 꽃게와 같은 갑각류의 껍데기 등은 누가 봐도 딱딱하고 동물의 사료로도 쓰일 수 없기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나 그렇듯 항상 예외적인 부분은 있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분류할 때에도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과 함께 예외적인 경우 또한 몇 가지를 같이 숙지해 두시면 좋은데요. 수박이나 메론 같은 껍질은 사과나 귤 껍질과 달리 딱딱하기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 같지만 이것들은 예외적으로 작게 잘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김치와 고추장 그리고 된장같이 염분이 많은 음식물들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기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한다고 합니다.
단김치같이 소금기 있는 반찬은 물로 소금기를 씻어내 준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파, 대파, 쪽파, 마늘 등의 껍질과 뿌리에는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이 역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준과 함께 예외적인 경우도 이제 알겠는데 그럼 상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들의 사료로 쓰이기에 상한 음식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하더라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쓰레기가 아닌 이상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실제로 국민일보 기사 중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공정은 파쇄 이물질 제거 압축 고온에서 30분 이상 가열 추가 이물질 제거의 과정을 거치고 이중 고온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대장균 등 병원균이 멸균되며 이러한 모든 공정 끝에 동물들을 위한 건식 사료가 생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겨레 기사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 중 가장 강한 아플라톡신마저도 사멸될 정도로 장시간 고온으로 가열하기 때문에 모든 균을 없앨 수 있으며 악취 또한 700도로 태워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 경우가 아니라면 상한 음식을 버리실 때에는 이 또한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일상 속 잘못된 쓰레기 배출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몇 가지 경우들과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내용들만 잘 숙지하셔도 일상에서의 이와 관련된 웬만한 문제는 대부분 말끔히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세세하게로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 상이한 경우도 있어 시간 나실 때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한번 방문하여 우리 지역의 과태료 부과 및 분리 배출 기준을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것 또한 권장하는 바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설정은 다음 영상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